와 혐오의 대상으로 소외되어 온 동물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화석, 고대의 생존자들이라 불리는 파충류입니다. 그들은 외롭고 잊혀진 그늘에서 생존하고 번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충류는 사람이 살기 훨씬 이전부터 생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는 사람들의 편견 속에 오랜 세월 잊혀져 왔습니다. 뱀. 이 동물은 바로 교활함과 사악함을 상징하는 악역의 주인공입니다. 뱀만큼 인간과 미묘한 관계를 가진 동물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뱀을 영혼을 가진 영물로 여겼으며 한순간에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친숙해지지 않는 생명체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인간의 두려움 뒤엔 뿌리 깊은 호기심이 있습니다. 어둡고 습한 굴 속에서 뱀이 태어납니다. 뱀의 탄생은 자연계에선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새끼 뱀은 어미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알을 찢고 스스로 탯줄을 끊고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고난을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것은 뱀의 숙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뱀이라 해서 화사 또는 꽃뱀이라 불리는 유혈무기는 갓 태어난 이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어미가 돌봐주지 않아 몇 마리나 살아남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뱀은 아무런 낌새나 소리도 없이 움직입니다. 지느러미도 없고 날개나 발도 없이 미끄러지듯이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뱀은 많은 동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뱀은 전 세계에 3,000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바다뱀을 제외하고 모두 11종의 뱀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뱀은 외국의 뱀에 비해 화려하지도 않으며 크기도 왜소한 편이지만 구렁이의 경우는 2m가 훨씬 넘게 자랍니다. 뱀은 숲속의 무서운 복병입니다. 뱀의 기습,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두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먹구렁이에게 잡힌 쥐는 점점 더 세게 조여져 질식해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한 번 포식한 후 뱀은 몇 주일 혹은 몇 달까지도 먹지 않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위장의 명수인 살모사는 때로는 며칠씩 잠복해서 사냥감을 기다립니다. 사냥감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아주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먹이를 공격합니다. 살모사의 치명적인 독은 작은 동물은 몇 분 만에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살모사는 어두운 곳에서도 정확히 먹이를 잡을 수 있는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특수한 열감지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과 코 사이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주변의 온도 변화를 감지해 사냥감의 아주 예민한 움직임까지도 포착해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뱀들은 주로 인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식합니다. 밭두렁이나 야산에서 설치류나 작은 새 등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구렁이는 농부에게 재물을 지켜주는 터주신으로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인가에서 좀 떨어진 묵은 밭둑이나 야산, 산과 들이 만나는 경계선에서 살모사가 산과 밭을 오가며 먹이를 사냥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살모사는 남방지역의 방울뱀이나 코브라와는 달리 표독하지 않고 성질이 온순한 편이며 동작도 느립니다. 다른 독사에 비해 비교적 그 수가 많은 살모사는 머리에 하얀 줄무늬가 있으며 꼬리 끝이 노란 것이 특징입니다. 더운 여름날 산 중턱쯤 올라가면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히는 뱀이 있습니다. 쇠살모사입니다. 쇠살모사는 살모사보다 덩치는 작아도 매우 사납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머리, 빨간 혀를 가진 쇠살모사를 불독사라고도 부릅니다. 뱀들이 모두 인가 근처나 낮은 산지에만 서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칠점박이 또는 칠점사라고도 불리는 까치살모사는 고산지대의 바위 틈이나 가시덤불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머리에 화살표 모양의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다른 살모사류에 비해 그 수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살모사류는 모두 위험한 맹독을 지닌 뱀에 속하며 낮은 산지의 살모사, 산중턱에 사는 쇠살모사, 깊은 산 큰 계곡에서 서식하는 까치 살모사 등 모두 3종이 있습니다. 짝짓기 철이 되면 황구렁이 암컷은 냄새를 뿜어 수컷을 유혹합니다.
냄새에 이끌려온 수컷은 암컷을 보자마자 암컷의 몸 위로 올라타며 구애 행동을 시작합니다. 수컷은 암컷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서로 얽히고 설키며 사랑을 표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뱀의 습성은 고대 서양에서는 신들의 문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황구렁이의 교미는 24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암수 모두 고리 쪽에 2개의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을 교대로 사용합니다. 성숙한 정자를 공급하고 수정을 보다 확실하게 성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뱀들의 짝짓기가 늘 평화롭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먹구렁이 수컷이 암컷에게 짝짓기를 시도합니다. 혀로 암컷의 피부를 예민하게 자극하고 몸을 밀착시키며 흔들어 구애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암컷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암컷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컷이 접근하면 수컷이 아무리 애를 써도 좀처럼 교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순조로운 짝짓기에 어려움을 느낀 수컷은 갑자기 난폭한 성격으로 돌변해 암컷을 물고 강제로 교미를 시도합니다. 뱀의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 중에 하나는 햇볕 잘 드는 곳을 찾아 느긋하게 일광욕을 즐기는 일입니다.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는 뱀에게 있어서 일광욕은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일광욕으로 체온을 높임으로써 몸속의 효소를 활성화시켜야 원활하게 먹이를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날씨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능구렁이 한 마리가 애써 잡아먹었던 먹이를 길게 토해냅니다. 능구렁이는 자신의 종족까지도 잡아먹는 무서운 뱀이지만 충분히 햇볕을 쬐지 않으면 몸 안에서 먹이가 썩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 차례 소나기가 퍼붓고 태양이 다시 내리쬐기 시작하면 모든 뱀의 무리들은 비에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 일제히 나뭇가지 끝이나 바위 등 양지 바른 쪽을 찾아갑니다. 등줄기를 따라서 실처럼 길게 흰 줄무늬가 있는 실뱀.
몸이 가늘고 흰 줄이 있어 줄뱀이라고도 불리는 실뱀은 관목림 지대에 서식하는 아주 희귀한 뱀으로 나무 타기의 명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뱀인 대륙 유혈목이 커봐야 길이가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희귀종입니다. 뱀 중에서도 백사를 만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희귀성 때문인지 한방에서는 영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질이라고도 불리는 백사는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생긴 백화증에 걸린 뱀이며 주로 구렁이 속에 속하는 능구렁이, 누룩뱀이 백화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 몸이 하얗고 헤모글로빈 때문에 눈과 혀만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유혈모기는 주로 개울가 눅눅한 바위 밑에 알을 낳습니다. 눅눅해도 젖어서는 안 되며 따뜻해도 덥지 않은 곳에 한 번에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거의 모든 뱀은 알을 낳자마자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알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이나 미련도 없습니다. 모든 뱀은 생존 환경이 최적기가 될 때까지 부화나 출산을 지연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살모사 새끼는 알 모양의 얇고 투명한 양막에 쌓여서 태어납니다. 어린 살모사는 태어나자마자 양막을 찢고 나와서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새끼들은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모사는 대개 6마리에서 12마리의 새끼를 낳지만 몇 마리만 살아남습니다. 그래도 지구상의 뱀이 멸종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가에 사는 수서뱀으로는 무자치와 유혈목이 두 종이 있습니다. 이들은 물과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합니다. 개구리를 먹고 사는 무자치는 원래 논둑에 서식했지만 농약 때문에 논에서 개구리가 사라지자 무자치도 논을 떠나 수로 주변이나 강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체 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무자치는 대부분 물에서 생활하며 가끔씩 물가로 나와 갈대 위에서 젖은 몸을 말리기도 합니다. 뱀의 턱은 넓고 크게 벌어질 수 있어서 자기 몸집보다 큰 참개구리도 한 입에 거뜬히 삼킬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덩치 큰 개구리다 해도 파충류와 양서류 사이에 고전적인 먹이사슬 관계를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외국산 황소개구리가 수입되면서 수서 생태계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파충류와 양서류의 먹이사슬이 황소개구리 앞에서 어이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물뱀 한 마리를 두고 황소개구리들이 모여들어 쟁탈전까지 벌입니다. 황소개구리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홍수년해 가지고 한두 발이 보이더니만은 이 번식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많이 하던데. 그러고 지금 세월이 한 5, 6년 흐르다 보니까 지금 황소개구리가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는데 그전에 황소개구리가 나오기 전에만 해도 참 물뱀이라든지 모든 우리가 옆에서 서식하는 거 모든 생물이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황소개구리가 서식하고 나서는 지금 없는 상태라. 예를 들자면은 그 당시에 한 10발이가 뱀이 보인다면은 지금은 한두 발이 보일 정도. 상당히 귀한 상태라 지금. 우리가 추측할 때는 황소개구리가 있기 때문에 안 없어지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지. 산림청 임업연구원 종다양성 팀에서는 3년째 황소개구리의 포식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낚시 바늘에 돼지 비계를 미끼로 걸어 계속 흔들어주면 황소개구리가 순식간에 걸려듭니다. 황소개구리가 달려드는 이유가 움직임 때문인지 냄새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 돼지비계 대신 담배꽁초를 걸어봤더니 결과는 같았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황소개구리의 뛰어난 번식력과 적응력은 토종 생태계에 점점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구렁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뱀으로 주로 인가 주변에 서식하지만 먹구렁이는 깊은 산골짜기에서 서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 양식을 알아내는 일이나 자연 생태계를 지켜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먹구렁이가 서식하는 자연 환경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서 3마리의 먹구렁이를 풀어놓고 몇 개월 동안 정성을 들인 끝에 그들의 생태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산란기가 다가오자 먹구렁이는 부드러운 토지를 골라 빙글빙글 또아리를 틀면서 구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알을 낳기 전에 직접 산란 장소를 마련하는 행동은 뱀에게서는 매우 드문 행동입니다. 그리고 움푹하게 땅을 판 곳에다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먹구렁이는 다른 뱀처럼 알을 낳고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묘하게도 알 주위로 빙빙 돌면서 몸을 서려 알을 보호합니다. 뱀이 자기 알을 보호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확인된 것이며 한 번도 촬영된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알을 다 서린 다음 머리와 꼬리를 알 위에 모자를 씌우듯이 포개어 얹습니다. 이러한 알품기 행동은 외국 비단 구렁이류의 알품기 행동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먹구렁이의 알품기 행동은 구렁이와 같은 속인 누룩뱀에게서도 발견됐습니다. 알을 보호한다는 것은 냉혈동물인 뱀에게서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현상이며 세계 3천여 종의 뱀 중에서 자기 알을 보호하는 뱀은 10여 종에 불과합니다. 뱀이 낳은 알은 계란보다 약간 적으며 뱀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알을 깨고 나온 새끼뱀이 굴에서 나와 세상 밖으로 처음 고개를 내밀고 숨을 쉽니다. 그들 앞에 자연은 어떤 위험과 고난을 드러내 보일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새끼들은 운이 좋아야만 천적에게 잡혀 먹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뿔뿔이 흩어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을 혼자서 헤쳐나갈 것입니다. 새끼뱀은 알에서 나오자마자 세상에서의 첫 허물을 벗습니다. 뱀은 1년에 몇 차례 허물을 벗고 허물을 벗어버리는 뱀의 능력은 인간에게 불멸성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영악함과 음흉함의 대명사로 민담에 자주 오르내리는 능구렁이는 새집 잘 털기로 소문난 뱀입니다.
나무 맨 꼭대기에 둥지를 짓는 까치지만 능숙하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능구렁이의 기습에는 속수무책입니다. 필사적으로 뱀의 공격을 막아보려 애쓰지만 역부족입니다. 까치와 구렁이는 민담에도 자주 함께 등장하지만 실제 생태계에서도 구렁이 속의 뱀들은 조류에 만만치 않은 천적입니다. 뱀이 새집을 터는 일은 목격하기는 쉽지 않지만 자연계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와 같은 작은 조류의 둥지는 작은 뱀에게도 그 표적이 됩니다. 이렇게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의 많은 수가 뱀에 의해 파괴된다는 사실이 최근 우리나라 오목눈이 생태를 연구하는 한 학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까치와 뱀, 이 둘은 둘도 없는 앙숙입니다. 서로 만나기만 하면 먹고 먹히고 서로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까치들을 자주 공격하는 큰 뱀과는 달리 오히려 작은 뱀들은 큰 까치나 여러 마리의 물까치떼들에게 집단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뱀에게도 새는 무서운 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길고 큰 부리를 가진 호반새나 청호반새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수소뱀이나 개구리를 잡아먹고 삽니다. 청호반새의 사냥 솜씨는 아주 날렵하며 거의 실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잡아온 먹이를 힘차게 두드려 죽이는 청호반새. 일단 공격 목표가 되면 제 아무리 날쌔다 해도 10중 8구 청호반새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물속이나 숲을 속, 돌 밑으로 기어다니며 피한다 해도 한 번 포착된 개구리와 뱀은 청호반새의 사정거리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양서 파충류를 사냥하기에 알맞게 잘 발달된 부리. 인간이 뱀에게 느끼는 두려움만큼 뱀에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새끼뱀들은 다 자랄 때까지 많은 천적을 피해 다녀야 합니다. 뱀이 어둡고 습한 곳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천적의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뱀이 겁이 많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뱀이 적을 만나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은 달아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달아나기 힘들거나 적에게 들키면
재빨리 공격 태세로 돌았습니다.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도록 용수철처럼 몸을 도사리고 목을 꼿꼿이 세워 최대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대부분의 뱀들은 방울뱀처럼 요란하진 않지만 꼬리를 흔들어서 적에게 경고를 합니다. 유혈모기는 마치 코브라 흉내를 내듯 목을 부풀려 머리 부분을 크게 보여서 겁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끊임없이 혀를 날름거려 주변의 희미한 냄새를 감지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입니다. 뱀의 공격. 뱀의 공격은 이제 자연계에서 공포스러운 일도 두렵거나 혐오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뱀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뱀도 자연계의 수많은 생명의 위험 속에서 생존을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위치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위험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은 탄생합니다. 알을 깨고 나오면서부터 새끼뱀들은 자연에 내맡겨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음지와 양지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고 먹이와 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뱀에게 가장 큰 적은 인간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혐오입니다.